안녕하세요. 젊어 보이는 사람 보면 참 좋죠. 저는 그 20대에는 어려 보이고 싶었어요. 30살이 되었을 때는 20대 초반처럼 보이고 싶은 좀 불가능한 그런 마음속의 소원이 있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젊어 보이는 거를 말해요. 저의 경우는 주 환자들, 주 고객들이요. 60대, 70대시거든요. 50대 환자분들도 좀 젊은 축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70대이신 분들이 외모상 봤을 때 5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딘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저랑 상의할 게 있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젊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많이 배워요. 물론 어떤 부분은 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건강 관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많이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인데 50대처럼 산다는 거, 그거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외모상으로 보아도 젊어 보인다. 어,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20대는 저희가 볼 때는 어린 거죠. 어릴 때는 그냥 예뻐 보이고 싶고, 또 결혼을 하면 미혼처럼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정말 이제 사람이 그 사회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자기 전문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좀 활기를 치면서 생기 있게 일을 하는 시기는 사실 50대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주변에 뭐 수술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이미 뭐 몇 차례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투병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그냥 뭐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사람이 젊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젊어 보인다라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생기가 있다. 뭐 건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는 건강한 것 같아요. 식물도 시들시들하고 뭔가 어디 병이 들려서 그러면 전혀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가장 싱싱할 때, 지금 이제 4월 말 이쯤 됐는데, 지금 나가서 실록을 보면 얼마나 그 연한 초록잎이 아름다워요. 사람도 어떤 생기가 있고 젊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답거든요. 진짜 젊어 보인다라는 말은 결국 아름답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은 나이가 뭐 9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70대라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젊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거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떤 또 자기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나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3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뭐 70대 정도 되는 사람이 그때가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인생의 황금기를 황금기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건강은 그냥 기본이겠죠. 네, 제가 이제 그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건강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자기 나이보다 한 20년,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일단 이제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젊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는 뭐 60 이상 넘어가야지 가능하겠죠. 그럼 60대가 40대처럼 보인다. 70대가 50대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어떤 면에서 일단 외모상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머리카락이 많아요. 좀 차라리 흰 머리가 좀 섞여 있어도 괜찮은데 머리카락이 적으면 좀 젊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리고 피부 상태가 중요하죠. 피부가 너무 주름이 많고, 건조하고, 뭐,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이면, 칙칙해 보이면 젊어 보이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목나무처럼 되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이 꼿꼿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등이 구부정하거나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었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10년 이상 제가 주로 도는 산책 코스가 있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남편이랑 같이 한 바퀴씩 도는 산책 코스가 있는데, 제가 똑같은 시간에 남편이랑 거기를 거니까 이제 같은 시간에 거기를 걷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돼요. 서로 한 번도 통성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을 보면 아, 저분도 오늘도 걸으시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분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가 뒤에서 보면 짝짝이에요. 하나가 똑바른데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휘어져 있는 거죠. 그 뒷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 저게 날 때부터 저럴 리가 없고 살면서 다리가 저렇게 휘인 걸 텐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멀쩡한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려면 그 기간 동안 극심한 통증이 있었겠죠. 어쩌면 지금 현재도 아파서 이렇게 제가 걷고 있는 그 산책 코스를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휜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어딘가 염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뼈하고 근육에 질병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휘게 되면 뭐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대칭으로 한쪽만 휘었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젊어 보인다고 하진 않아요. 일단 사람이 젊어 보이려고 하면 다리가 꼿꼿해야 되고 등이 쫙 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이렇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건강의 척도거든요. 피부색, 피부 상태, 그리고 머리카락 두피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좀 풍성하고 윤기가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몸이 꼿꼿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특히 이제 몸이 꼿꼿한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근육과 뼈의 상태고, 그 다음에 피부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색.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해야 혈색이 좋죠. 예,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어릴 때는 뭐 피부가 특히 더 좋은 사람 타고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40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가, 피의 상태가, 혈관의 상태가 어떻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인다, 그렇게 젊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고로 그 비결은 건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머리카락을 이제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영양제 좀 드세요. 비오틴도 있고, 비오틴은 이제 비타민 B7번, 이제 그 비타민 B군, 제가 만든 영양제 진정조 B100 이런 데 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뭐 500 마이크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B100 안에 비오틴, 또 비오틴만 따로 영양제를 팔기도 하지만 그런 건 드실 필요가 없고, 이제 B100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죠. 그거 한 1년 이상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좋아져 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훨씬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풍성하고 윤기가 있어 보여서 젊어 보이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혈관, 혈색 뭐 이런 거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를 맑게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뼈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몸이 곧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한다. 내 몸을 관리한다. 저는 내 몸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성실이고요. 두 번째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죠? 이런 얘기는 그 성실, 겸손.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하다 말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20대 때 저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20대 때 다이어트는 어때요? 한 며칠 굶고 뭐 바짝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막 먹어요. 이렇게 좀 진득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 70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의 자기 관리법으로는 성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어떻게 관리해요? 먹는 것, 그 다음에
시간 쓰는 것, 또 뭐 이렇게 자는 습관, 자기 몸을 사용하는 습관 이런 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잘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애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견한테 아무거나 안 먹이거든요. 아무거나 안 먹이고 때 맞춰서 애견 운동 시킨다고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고급 차를 사면 아무 뭐 가짜 휘발유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좀 뭐 너무 오래된 기름 파는 그런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때 맞춰서 세차도 해주고 뭐 어디 고장이 났는지 관리도 해주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하물며 우리 몸이겠어요. 차는 바꾸면 되고 뭐 애견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한 번은 이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그냥 우리 몸 자체가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뭐 머리 아프다 하면서도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고 뭐 그날 저녁에 또 뭐 누구 좋은 친구 만나면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몸을 30 이상, 40 이상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이제 중장년 이렇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몸 언제 어떻게 갑자기 확 쓰러질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내 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 이 사회에 아름다운 일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짐만 돼요. 자기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나와 가족과 이웃과 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내 몸은 성실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실이고 두 번째가 겸손인데요. 제가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당신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겸손이라는 게 결국 노화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늙어요. 그리고 지금 내 몸이 50대면 내 몸이 아무리 관리해도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30대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차피 몸은 늙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늦추고 또 늙는다고 해도 좀 더 젊었을 때처럼 비슷한 상태로 내 몸을 관리해서 내 몸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지 한치의 기미도 허락하지 않고 뭐 한치의 주름도 허락하지 않고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내 몸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 몸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50대 같다고 하지만 내가 70대예요. 예를 들어서 70대면 내가 사실상은 70대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젊어 보이면 너무 좋죠.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사실은 70대지. 그러니까 50대 했던 거 지금 좀 내려놓고 70대에 맞춰서 내 몸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그 총량, 그러니까 생명의 양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양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한방에서 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도 어떤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막 입증하고 이렇게는 못해도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아시잖아요.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입증되지 않는다고 그거를 가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는 생명의 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를 길게 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살지. 저도 10대 소녀일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길게 오래 살아? 짧고 굵게 뭐 그렇게 살지.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지. 불타는 것 같이 한번 뭐 살아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의의에 가득 차서 어떤 자기 정의감에 가득 차서 아니면 젊음이 너무 좋아서 막 그 젊음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발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꺾어져서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비참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면 여러분 평생 투석하면서 힘들게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마지막 꺼져 갈 때까지도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당뇨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몸은 마지막까지도 살고 싶어 한다고. 심장은 마지막까지도 뛴다고.
죽어가면서 눈은 감겼는데 귀는 들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정말 살고 싶어 해요. 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숭고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도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값어치 있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성숙하게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하여튼 그래요. 저는 나이 딱 40이 되었을 때 특별한 병명은 없지만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이 있어요.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 병명도 없지만 그냥 기가 다 빠져버린 거였어요. 제가 너무 제 인생을 그냥 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기력을 다 그냥 방전시켜버린 거였어요. 너무 많이.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그냥 이 일만 한 거예요. 일하고 저는 또 교회 이제 사모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섬기고 기도하고 뭐 남편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약국을 위해서 막 그렇게 제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나이 40에 터득을 했죠. 그렇게 체력이 바닥이 나는 바람에 제가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도 2차 시험장에 가지 못했거든요. 나이 40에 어렵게 얻은 정말 눈물겨운 그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포기해도 집에서 제대로 숨을 쉬고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건강의 어떤 밑바닥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기산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를 먹어서 내 몸이 뭐 좋아진다 이런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왜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좀 이렇게 커다란 어떤 큰 그림 같은 이야기도 한 번씩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거 피부, 혈색 이런 거 좋게 하려고 제가 만든 게 생기산이잖아요. 그게 이제 생기산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혈색이 돌아온다. 주변 사람들이 너 요새 뭐 좋은 거 먹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게 자기 관리라는 게 여러분 몸속의 노폐물 관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고 뭐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그냥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이 세상 끝인 것 같이 끝까지 노는 것도 20대에 하는 일이지 40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5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 관리 또 먹는 것도 너무 단 것, 기름진 것, 또 맛있다고 막 배가 이만큼 나오게 계속 먹는 거, 그런 거 정말 우리 콩팥에 치명적이에요. 간에도 치명적이고. 지금도 혹시 여러분 담배 피시나요? 담배 제발 끊으세요. 술, 정말 조금씩 즐기듯이 조금씩만 드세요.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이 위와 장이 다 망가져요. 오장육부가 망가져요. 커피, 어떤 사람 하루에 10잔 드시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날 소리 없이 그냥 주저앉게 돼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 커피를 이렇게 매일 마시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루에 한 10잔씩 마시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제가 무슨 눈에 어떤 투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니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렇게 식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위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위장 불쌍해라. 저렇게 커피를 계속 쏟아부어 제끼니 저 위장, 저 간, 심장 어떻게 되나, 콩팥은 어떻게 되나. 그 강심 미뇨제를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여러분 자신의 그 몸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 젊은 그 생명력 유지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